한 주 뒤에 한 자리로 떨어졌던 8년 전의 지지율 궤적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아닌 척하지만 여권은 이미 학습된 탄핵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야당의 엄포가 아니라 국민들의 최후의 경고장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육성으로 중대한 불법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녹취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거래는 물론 대선 경선의 여론 조작, 창원 산단 선정의 이권 개입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씨의 전방위적인 국정 개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탄핵될 거라는 명태균의 경고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조국혁신당은 11월 중에 탄핵 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민주당 의원과 또 조국혁신당의 저하고 이른바 개헌, 임기단축 개헌연대를 결성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임기단축 개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대통령 국민 소환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대통령 국민 소환의 성격을 갖는 그러한 개헌이다라고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이후에 탄핵과 개헌을 병행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질문이 있으면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탄핵 사유에 대한 불필요한 법리 논쟁, 헌법재판소 리스크 등을 피해 갈 수 있는 그 안정적인 방식이 개헌, 즉 국민 투표를 통한 대통령의 임기 종료, 이 방식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후에 질문 과정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국혁신당의 기본 기조는 탄핵입니다. 탄핵에 집중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기본 기조입니다. 그러면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국민 소환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러한 또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탄핵의 한 대통령 퇴진의 방법이 탄핵도 있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도 있고 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하야도 있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전국 상황에 따라서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그중 어느 쪽으로 흐름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기본 기조가 탄핵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11월 중의 조국혁신당 예정된 활동, 또 원내 기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1월과 12월에 조국혁신당이 전국의 거점 도시에서 탄핵 다방이 7차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른바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첫 번째 탄핵 다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질문해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이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다방을 통해서 국민들께 탄핵의 필요성, 당위성도 알리고 조국혁신당의 중점 추진 정책 법안, 즉 딥페이크 법안이라든지
또는 검찰개혁사법이라든지 또는 뭐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 법안의 내용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서초동에서 첫 번째 집회를 했었는데 11월 16일에 같은 장소, 정확하게 같은 장소는 아닌데 아무튼 서초동에서 두 번째로 장애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호흡하고 광장의 에너지를 국회로 가져오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11월 원내 활동은 무엇보다 예산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번 예산을 내수 포기, 약자 포기, 미래 포기, 민생 포기의 사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R&D 예산, 복지 예산, 골목 상권 예산 등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 또 약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꼭 살려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예정처에 따르면 법인세만 해도 5년간 세수 감소가 무려 74조 원에 이르고 2025년 대기업 재벌의 국세 감면액만 78조 원에 달합니다. 기재부는 한국은행의 100조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모자라서 펑크난 재정을 메우려고 외평기금, 주택기금 등 주택기금 같으면은 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제 청약 예금 부은 돈인데 이런 돈을 막 끌어다가 이 세수 결수를 막 메우고 있습니다. 나라를 아주 거덜낸다 이런 표현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국회 심의를 피해가는 예비비 이것은 또 늘렸습니다. 예비비 꼼수로 정권의 주머니를 채우고 백지 영수증, 오리발 영수증을 내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11%나 또 증액을 했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라는 게 그 특수활동비 목적이 이제 기밀을 요하는 수사활동에 써라라는 것이 특수활동비인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중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언론에 어떻게 하든지 알리려고 언론에 자꾸 흘리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그 여론을 형성해 가려는 그런 수사이지 기밀을 요하는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 수사. 대부분의 특수활동비가 특수부들이 쓰는데 특수부 수사 중에 여러분 언론에 어떻게 하든지 알리려고 한 수사뿐이지 그중에 기밀을 요하는 수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한 특수활동비가 무려 11%나 증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무려 1조 2,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 윤 정권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를 무시하는 전제군주의 예산입니다. 여야 합의로 확정된 교부세, 교부금은 행정부가 임의대로 줄이고 세수결손의 결과를 나몰라라 하면서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예산 바로잡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예산, 만성질환관리 예산, 기후 및 환경부문 예산 등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또 하나, 국회는 이번에는 절대 예산 심의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대표 발의한 예산 자동 부의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를 내세워서 예산 방탄을 해온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국회의 실질적 예산 심의권을 반드시 되찾아올 것입니다. 예산 정국에서도 탄핵 정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은 쉐빙선, 예인선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주목하는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 들고 의사표시를 해주십시오. 예. 어제 대구에서 처음으로 탄핵다방 진행하셨는데 반응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 구체화된 게 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대구는 보수 정권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고 보수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탄핵이란 이름을 걸고 그 시민들이 다중이 운집하는 그 백화점 앞에서 해서는 대구에서 이제 가장 시민들 왕래가 많은 곳인데 거기에서 탄핵다방을 한다는 것이 뭐 계란 맞을 일 아니냐, 물병 맞을 일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예상과는 달리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다음 주에 또 와달라. 또 좀 이번에는 단상의 높이를 좀 높여달라. 음향을 더 키워달라. 그 70세 된 할머니는 그러니까 시민들 혹시 발언하실 분 있으면 자유발언 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어떤 여성분이 나오셔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 깎아줘가지고 69인데 70이다. 근데 칠순으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내년 3월에 떠날 예정인데 편한 마음으로 좀 떠나게 해달라. 편한 마음으로 떠나게 해달라. 3월 전에 좀 끝내달라. 꼭 끝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0세 된 대구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대구의 정서가 최근에 급변했는지 뭐 서서히 급변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 느낀 대구 시민들의 정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게 탄핵이 됐든 뭐 하야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정치권이 알아서 하고 또 윤 대통령이 또는 여당 여권이 결단을 해서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좀 이 정권을 끝내달라. 더 이상 국정 운영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 좀 끝내라. 이 상태로 어떻게 나라가 지속이 되겠냐. 이런 걱정 또 그런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노, 특히 대구는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는 그런 데 대한 시민들의 원성도 높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며 가며 택시도 탔었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대부분 이제 70세 넘은 분들인데 택시 기사분들도 대구가 계속 대통령 배출했지만 보수 정권 뭐 박근혜 대통령도 배출하고 이명박 대통령 배출하고 영남 대통령 배출했지만 대구가 달라진 게 뭐였냐? 그리고 대구를 무조건 보수 정권 지지하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낙인 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구 경제가 그 침체된 거에 대한 불만 그것도 상당한 어떤 현 정권에 대한 불만에 상승 요인 그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어제 대구에서의 민심은 갤럽 여론조사 18%라는 것이 실감나는 그런 탄핵다방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대바 이렇게 그 구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자신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다. 지금 대구의 민심이 바뀌고 있다.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는데 대구의 민심은 바뀌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대구의 민심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 향후 계획 관련해서 한 7차례 전국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확정된 것만 말씀드리면 11월 7일 목요일 목포, 무안 이쪽에서 탄핵 다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탄핵 다방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왜 다방이냐면 이게 정책 간담회 자리입니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그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뭐 음료, 커피라든지 대추차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거기 오신 시민들께 그런 음료를 제공하면서 거기 참석한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검찰개혁 4법에 대한 당의 입장, 딥페이크법에 대한 당의 입장 등을 홍보하는 정책 간담회 성격입니다. 그리고 탄핵이라 하는 것은 조국신당은 일찍이 탄추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탄핵에 대해서 기치를 든 지는 오래돼 있습니다.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국신당은 뚜렷하게 현 정권의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총선에 임했었고 이후에 그 탄추위를 구성을 해서 탄추위 활동을 쭉 해오면서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탄핵 소추에 필요한 국회의 탄핵 소추에 필요한 탄핵 사유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가면서 어느 순간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드리고 탄핵이 불가피함을 호소드리겠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최근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름을 탄핵 다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왜 다방이냐? 그 뭐 집회냐? 뭐 대회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방이라는 그 의미는 그렇게 정책 간담회의 의미이고 그 정책 간담회이기 때문에 장소도 소수가 참석하는 그런 장소를 택합니다. 이렇게 뭐 대규모의 군중동원 집회가 아니고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고 탄핵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붙였던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또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예. 탄핵과 개헌에 좀 둘 중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왜냐하면 1일에 그 황현선 총장님 이 기자간담회 하실 때 탄핵보다는 개헌이 여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더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탄핵에 집중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원내대표 비롯해서 몇몇 의원분들이 그 개헌 국회의원 연대에 동참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둘 중에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국신당은 탄핵에 집중한다는 기조는 맞고요. 예, 그게 맞고 그게 결론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탄핵은 이제 국민들의 정서는 현재는 탄핵으로 보입니다.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직 중 어떤 국정농단이라든지 또 기타 불법 비리가 있었다면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이 탄핵을 통해서 가능한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국민 정서는 대통령이 퇴진하는 방법으로 탄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무슨 여론조사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민심을 읽기로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나 이 탄핵이 갖는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그 불필요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 명태균 게이트에서 명태균 녹취록에서도 5월 9일인데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인데 그게 뭐 대통령 재직 중 헌법법률 위배 행위에 해당이 되니 안 되니, 물론 그건 굉장히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거여서 그런 부분은 막상 탄핵이 되면 얼마든지 그건 대통령 재직 중 비리 행위다, 헌법법률 위배 행위다라고 논리 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러 탄핵 사유별로 이게 과연 헌법법률 위배에 맞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법리 논쟁이죠. 또 하나는 헌재 리스크입니다. 헌재 리스크. 헌재가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뉴스를 확인은 안 했는데 대통령 추천 쪽인가 정부 추천 쪽에 이완규 법제처장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분이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이렇게 몇몇이 그런 분들로 구성된다면 절대로 결사적으로 탄핵을 인용 안 하겠죠. 그런 헌재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헌을 한다면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그치게 하는, 즉 임기 2년을 단축하는 그런 헌법 부칙 개정안을 통해서 그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빨리 종료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민 소환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 이른바 사법관료들에 해당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그것도 굉장히 보수화된 뭐 이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직접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판단한다. 국민투표로 직접 국민들이 심판해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결정짓는다 라고 하는 그런 민주적 정당성에 훨씬 더 부합합니다. 그래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그것이 국민 소환의 성격이고 이것이 훨씬 더 국민들의 직접 심판의 성격, 그다음에 헌재에서의 기각 우려를 피해갈 수 있는, 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그러한 퇴진 방법이다라는 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는 하되 국민 여론이, 탄핵의 여론이 매우 드높으면 여야 간에 그러한 개헌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탄핵을 피하고 싶어하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면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이제 종료시키는 그런 개헌이 탄핵보다는 데미지가 덜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실현 가능성도 더 높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기본 입장으로 탄핵에 집중을 하면 그 해법으로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개헌이 더 안정적이겠네. 그렇게 가면은 그 개헌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개헌으로 되면은 또 발빠르게 혼란을 취소하면서 개헌을 통한 대통령 퇴진 방법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탄핵보다 개헌을 더 선호하거나 거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개헌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혁신당의 그 기조는 탄핵입니다. 탄핵. 탄핵인데 이제 이 개헌안이 제안된 것은 시민사회 원로분들이 제안한 거였잖아요. 그분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응답해야 된다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원들과 저하고 같이 이 부분 개헌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국회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탄핵 사유가 국민들의 심리적인 탄핵은 이미 그 탄핵을 하고 남음이 있을 만큼 그렇게 심리적인 탄핵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막상 탄핵의 사유로 헌법법률 위배 행위고 매우 중대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이 탄핵 사유가 지금 딱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또 손에 딱 잡히지? 예컨대 과거에 최순실 태블릿 PC 같은 뭐가 있었나? 그 다음에 그때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때 검찰에서 그 국정농단 일부에 대한 공소장이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공소장에 의해서 뭔가 이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만한 소재들이 있었어요. 현재는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이 검찰이나 특검이나 어느 경우 특검은 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그런 얘기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안 나온다기보다 검찰이 아직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탄핵 소추 사유가 이게 뭐 잘 딱 잡히지가 않아요. 최근에 가장 큰 변수는 명태균 녹취록인데, 명태균 녹취록 부분은 좀 굉장히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뭐 여러 언론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윤 대통령 본인이 그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를 한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5월 9일이니 10일이니 이러한 비본질적인 얘기 가지고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은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취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 녹취록이라든지 그 전 녹취록, 그 이후 녹취록, 그걸 보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되도록 뭔가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명비 선생님이 김건희 씨에게 전화 오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김건희 씨가 대통령에게 오빠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걸 왜 매듭을 잘 못 짓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내가 전화했다 뭐 이렇게 한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은 청탁과 그 청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지시해서 그래서 매듭을 지어줬다라는 그런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그런 것을 덕담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통화의 흐름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공천 결정 발표가 이루어진 날은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라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 그것이 이제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국민들의 감정선을 가장 자극하는 큰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최혜병, 지금은 이 김건희 씨 건 때문에 잠잠해졌지만 최혜병 수사 외압 그 엄청난 대통령의 중대 불법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그 최혜병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해가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무리한 수사 외압 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뭐 이런 그 과정을 보면 엄청난 그 중대한 불법 행위거든요.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외에 우리 조국혁신당이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한 17개 항목에 걸친 그러한 탄핵 사유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 17개 항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헌법이 위배된 거, 법률이 위배된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헌법이 위배된 게 뭐 과거사 인식이라든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 거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그냥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소홀히 한 그걸 방기했다든지,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용했다든지,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했다든지,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하도록 대통령이 그것을 묵인 방조했다든지, 뭐 관세청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서도 역시 대통령실이 모종의 개입이 있어 보인다든지, 양평고속도로가 갑자기 휘어진 데 대한 대통령의 묵인 방조가 있었다든지,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불법 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묵인 방조 비리 은폐가 있었다든지, 공수처를 무력화시켰다든지, 대통령 관저에서 여러 가지 관저 증축에서 여러 불법이 있었는데 그런 불법에 대한 대통령이 역시 묵인 방조가 있었다든지, 국정원 개혁을 퇴행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다 헌법의 위배 사항이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언론 탄압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도 다 헌법 위배 사유입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데 해당이 되고,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를 갈아치우는 뭐 당무 개입 사례라든지, 명태균 게이트 최근에는 이런 사례들 이렇게 다 분류를 해보니까 한 17개 정도의 그 탄핵 헌법 법률 위배 사유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뭐 국민들이 가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와 닿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와 그다음 최혜병 사건, 여기에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해서 뭐 김영선에 해주라고 했다라는 부분, 또 최혜병 사건에서 직접 그 외압을 행사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대한, 이 정도면 그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불법 사유로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그걸 포함해서 한 17개 정도의 헌법 법률 위배 사유를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고, 그걸 이달 중에 공개할 것이다. 예, 이제 더 질문 없으시죠? 네. 여당이 이 탈표를 끌어내기 위한